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 미주 동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 우주로부터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와 충돌하면은 먹고 살 수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운석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그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디디모스라는 애스트로이드가 있습니다. 그 디디도스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쌍둥이란 뜻이랍니다. 쌍둥이, 트윈. 그래서 지금 네. 보시다시피 여기 큰 덩어리 하나 있고 조그만 덩어리 있죠? 네. 이 큰 덩어리가 한 77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운동장 100m 한 7, 8배 되는 거 있죠. 운동장이 우리 100m 달리기 그 거리에.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이렇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거는 이 큰 것을 빙빙 도는 달처럼 빙빙 돈대요. 어머. 그래가지고 요것이 지금 지구로부터 한 3천만 마일 정도 떨어져 있대요. 예, 이 두 개가. 네네. 물론 뭐 이것이 지구에 딱 부딪힐 그런 뭐 우려가 많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그 러시아에서 어떤 운석이 막 떨어져 가지고 지구에 꽉 부딪힌 적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차에 있는 카메라로 그걸 찍어가지고 뭐 유튜브에 올리고 해서 뭐 전 세계 놀랐죠. 그리고 네, 맞아요. 근처에 있는 네. 창문 다 흔들리고 막 이래서 뭐 몇백 명이 다치고 그때 꽤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맞아요. 기억나요. 이 운석과의 충돌은 그야말로 이 지구 생명체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 아니에요. 뭐 공룡이 멸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관측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 지구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무수히 많은 다양한 크기의 운석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물론 이 별똥별처럼 그냥 대기권 들어오면서 타서 없어지지만 어떤 것들은 진짜 땅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조금만 더 큰 게 떨어진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 차체만한 거, 집체만한 거 이런 것이 아우, 들어와서 떨어지면 그 충격은 아우, 엄청난 거고 네네. 멸종까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우,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자연 현상 아니에요. 뭐 우주에 잔뜩 떠다니고 있는 무지하게 많이 떠다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딱 지구와 부딪히면은 이제 끝장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미주 동포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고 하루 매상이 얼마고 이거 암만 따지면 뭐해? 꽝 부딪혀서 다 끝나면 끝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끝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사와 유럽의 그 항공 우주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지구와 부닥칠 가능성이 있는 운석들을 찾아서 한번 그 방향을 바꾸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이름을 다트 미션이라고 합니다. 더블 애스트로이드 리디렉션 테스트예요. 이제 쌍둥이 이 운석에 뭔가를 쏴가지고 방향을 딱 트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구 가까이 오고 부딪힐 우려가 있으면 지금 난리가 났죠, 지구가. 그렇죠? 그렇지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크기도 요만한 크기면은 뭐 테스트하기에 딱 적당한 크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한 2015년 전부터 계속 이 관측을 해오고 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서 결국 11월 23일 날 스페이스 X 펠콘 9 로켓에 이 우주 비행체를 실어서 이 운석이 있는 곳까지 보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가서 언제 내년 9월 달에 이 운석이 지구와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게 된대요. 그때 그래요? 미국에서 만든 이 우주 비행체는 이 디디몬스와 딱 부딪혀요. 부딪혀서 한쪽 방향에 부딪혀가지고 그
픽 하고 터지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를 하고 유럽 항공국에서는 또 하나의 위성을 보내서 그걸 관측을 해요. 지구에서도 관측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딪혔을 때 뭐 충격이 어느 정도인가, 방향은 얼마나 틀어지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이 우주 비행체가 이제 출발을 하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영화 딥 임팩트라는 영화 있죠, 옛날에. 네네. 거기서 보면은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 지구에서 보내가지고 쾅 터트렸더니 리디렉션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지구에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에. 네네. 옛날 그래서 오래된 영화인데. 네. 오래된 영화죠. 근데 이거 이번 디디모스 얘기 들으면서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쌍둥이 운석에 충격을 가했더니 어차피 여기가 부딪히지 않을 건데 잘못해가지고 또 지구로 온다. 뭐 이렇게 그 상상의 나래를 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걸 소재로 영화나 만화를 만들면 참 재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나 만들겠죠? 뉴스에 갑자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테스트해서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부가 다시 지구로 오게.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 2022년 내년 9월에 우리는 이제 지구 종말의 날을.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 상상의 나래를 잠시 접고 우리가 이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킥스타트라는 회사와 유닐레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킥스타트라는 회사는 창작물들 있죠. 무슨 영화, 음악, 무대 공연, 뭐 비디오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그 대중 모금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그 사업을 막 추진하게 하고 그런 걸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한 60억 불까지 모아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하는 큰 회사입니다. 이 킥스타트라는 회사가 있고 또 유닐레버라는 회사 있습니다. 유닐레버는 아까 그 태바님이 바셀린 얘기하셨는데 우리 더브라는 비누 있죠? 더브. 네네. 알죠. 비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먹살경에서 얘기했던 제리 앤 벤 아이스크림, 뭐 화장용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큰 업체예요. 100년 이상 된 업체. 근데 이 회사들이 뭘 지금 추진하고 있냐면 주 4일 근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주 4일 근무. 주 4일이요? 예. 그 주 5일 근무제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옛날에 산업혁명 이후로는 미국의 그레이트 그랜파들이 얼마를 일했냐면 거의 일주일에 정말 막 60시간, 80시간 그렇게 일했대요, 다. 그러다가 1866년에 내셔널 레이버 유니언, 그 전국 노조연맹에서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노동자도 인권을 보장해달라.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 해서 요구했는데 의회 통과를 못했대요. 1866년에. 그러니까 1926년에 우리가 잘 아는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가 네. 뭐 일 시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주 40시간 노동이 필요하다라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목을 끌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결국 1940년대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노동제가 입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5일 일하는 거죠.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됐어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주 120시간 일해야 돼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있었죠. 말도 안 되죠. 네. 주 60시간 뭐 일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다면 그거는 좀 이해가 가겠지만 무슨 120시간은 시간상 나오지도 않는 시간인데 아니 예. 아유 이 참.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뭐가 도대체 뭘 아니 왜 그러는지 건지 모르는 건지 네. 그 뒤에도 물론 무수하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런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조차도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8시간 5일 동안 일하는 것도 너무 과로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킥스타터스라든가 유니레벨 이런 회사들을 주구로 해서 시범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주 4일이면 32시간이죠.
네. 예. 어, 뭐 킥스타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본대요. 2022년부터. 그다음에 유니레벨은 이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지금 말까지 유니레벨 뉴질랜드만 한정해서 이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일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일 시간을 줄여서 집중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노동 생산성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좋잖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 토, 일 놀면은 좀 삶도 훨씬 편해질 거 아닙니까? 삶도. 너무 많이 노는 거 아니에요? 예. 노는 것도 근데 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한 거 보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에서도 있죠. 45% 정도의 시간은 진짜 일을 한대요, 막. 그다음에 한 40%는 인터럽션. 뭐 커피 마시러 가고 뭐 잡담하고 뭐 잠깐 뭐 담배도 피고 이런 시간으로 대부분이 지나간대요. 그리고 한 15%는 이메일 체크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사실 8시간 노동제를 한다고 그래도 진짜 일에 딱 집중하는 시간은 뭐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된다고들 합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 그래요? 주장을 해요. 예, 뭐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일하는 그 환경마다 다르고 물론 편차는 있지만 또 사실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학자는 또 회의적으로도 생각해요. 야, 32시간 주 32시간 일하면 큰 회사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뭐 기그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뭐 할 수도 없다 이거야. 이런 거 혜택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격차만 더 커질 뿐이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우리 미주 동포들이 자영업 할 때 처음에 먹고 사느라고 주 40시간 뭐 주 52시간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일하잖아요, 처음에. 저도 그랬죠. 저도 주 5일은 이쪽 가게에서 일하고 나머지 토 일요일은 플리마켓 가서 일하고 주 7일 일했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다 네. 처음에 이민 와서 뭐 다 주 7일 일하잖아요, 전부 다. 맞아요. 예, 긴장해가지고. 근데 또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요걸 좀 줄여야 되거든요, 일하는 시간을. 그런데 상당수의 제 주변에 보면은 한인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좀 생겼어도 그냥 일하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음,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민족들한테는 참 근면성실한 한국인이다, 뭐 한인들은 우리 미주 사회에 뭐 기둥이야, 뭐 이런 칭찬을 듣는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글쎄 이게 과연 너무 좋기만 한 일인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재정적인 안정이 되고 정륜이 쌓이고 하면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옆집 그 중국 식당 하는 중국인 아저씨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그 아저씨가 정말 주 7일 일했어요. 이 부부가. 애들까지. 한 번도 안 식당 쉬고. 하시니까 네. 또. 그리고 땡스기빙이나 뉴이얼스 데이나 크리스마스 때 열어요, 여기는. 식당을요? 네, 왜냐면 그때 뭐 우리는 아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가족들과 먹지 누가 중국집 와서 이거 사 먹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런 날은 더 바쁘대요. 왜냐하면 그래요? 의외로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일수록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디. 그래서 아, 딴 데 또 식당이 다 닫아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미어 터진대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세상에. 20년을 넘게 그렇게 거의 365일을 다 여는 거죠, 이 아저씨는. 아, 진짜 그런데 팬데믹 음, 지나면서 이제는 이 아저씨도 돈도 많아요. 그 돈으로 다 여기저기 땅도 사놓고 건물도 사놓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음. 드디어 이 아저씨가 화요일 날 문을 딱 닫아버려요. 어머, 이제 쉬세요? 예, 25년 장사를 하고 나서 드디어 화요일은 문을 딱 닫더라고요. 야, 어떠냐 네. 그러니까 아주 좋대요, 자기. 아주 음, 좋대요. 난 그 사람은 평생 저렇게 하다가 그냥 말 줄 알았어요. 1년 365일 가게 문 열다가 아마 은퇴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딱 바꿔서 하루를 닫는 거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야, 토요일 날은 시간을 조금 줄이지만 지금도 계속 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조언을 했거든요.
생각을 해봐라. 삶이라는 게 뭐냐? 삶이라는 게 이렇게 적어도 2박 3일 어디 먼데 여행도 한번 가고 그러면서 해야 리프레시도 되고 또 일에 집중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격주로 토요일 정도는 문 닫고 한번 쉬도록 해보라 이런 추천도 받았거든요. 아주 네. 생각해보니까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인분들이 서로 다른 직종을 보면서 이렇게 막 부러워하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하는 사람들, 건물 청소 있잖아요. 제니토리얼 서비스 네. 한인분들은 낮에 골프 친다더라. 돈도 잔뜩 많이 벌고 그다음에 사이딩 하는 사람들 떼돈 벌어가지고 일 조금 한 다음에는 맨날 골프 치고 놀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건 편견이죠. 다 거기에도 어려움들이 있죠. 예? 제니토리얼 서비스도 그게 남들 일 다 시키고 사장은 놀고 먹고 그러나요? 사람 관리해야 되지. 거기도 더 싼 가격에 막 치고 들어가는 타민족 회사들이 치고 들어와서 그 커스터머를 뺏기지 말아야 되지. 사이딩 하는 거는 그게 쉬운가요? 그분들도 제가 아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건축 노동 아닙니까? 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그냥 남의 얘기 이렇게 그냥 그 겉으로 듣고서 와 저긴 좋겠네 이럴 게 아니라 다 어떤 업종이든지 직종이든지 참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과 휴식 시간을 잘 조화를 해야 오래 나갈 수도 있고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라든가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분들의 노동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 취지에서 이제는 주 32시간, 주 4일 노동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하고, 또 로버트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1800년대 방직 공장, 섬유 산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 마치 빌 게이츠나 멜린다 게이츠처럼 그 많이 번 돈으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그거예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8시간 여가를 즐겨라. 레저를 해라. 이 사람이 한 말이 그거거든요. 그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8시간 여가 시간 중에서 미주의 한인들은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는 한인 공동체를 위한 시간으로 좀 할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즐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자신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우리 미주 땅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한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무슨 한인 모임에 나간다든가 한인회 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풍물이나 한글학교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꼭 하는 것을 좀 약간의 반의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장사하는 시간을 약간 줄이고 좀 더 많이 쉬시고 약간의 시간은 한인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쓰자. 요거를 딱 주장을 한번 감히 해보면서 오늘의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